서울의 한 대학병원 7층 VIP 병실. 창문 밖으로 여름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다. 침대 위에는 박영수 78 지독한 병과 싸우고 있는 아버지가 말없이 누워 있었다. 그 옆에서 나는 간호 일지를 들고 있었지만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싶을 만큼 분위기가 험악했다. 병원비가 도대체 한 달에 얼마예요? 며느리 윤서 38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 생활비가 빠듯한데 이 돈을 언제까지 대야 합니까? 나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윤서야, 무슨 소리니? 아버님은 아직 퇴원하실 상태가 아니야. 그러나 윤서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퇴원 못하면 어쩔 건데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버님은 이제 소용없잖아요. 계속 돈만 잡아먹는다고요. 순간 내 귀가 의심스러웠다. 뭐라고?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병실 벽을 울릴 만큼 커졌다. 그러나 윤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아버님은 이미 오래 살 수 없잖아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들었는지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그 목소리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에요. 윤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기둥이요? 지금은 그냥 오래된 벽돌에 불과하죠. 그 말에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윤서, 당장 나가. 그러나 윤서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가방을 들었다. 그래요. 나갑니다. 근데 병원비가 더 나오면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 병실은 순식간에 적막해졌다. 나는 눈물이 차올라 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저 여자가 한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하지만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다. 내가 죽으면 변호사가 들고 올 유언장이 있을 거다. 유언장이요? 그날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다. 윤서가 병실 문을 쾅 닫고 나가자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는 침대 위에서 힘겹게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손을 꼭 잡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저 여자의 본 모습을 아버지께 절대 더 보이지 않게 하겠다. 다음 날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시 병원에 갔을 때였다. 간호사가 황급히 내게 다가왔다. 따님, 큰일 났어요. 오늘 아침에 며느리 되시는 분이 오셔서 퇴원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순간 내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고요? 아버님 상태를 알고도요? 간호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말리는 저희한테까지 화를 내면서 이제 돈 낭비할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님을 퇴원시키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야? 윤서의 목소리가 냉담하게 들려왔다. 네, 사실이에요. 그렇게 누워 계셔봤자 나아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보내는 게 낫죠. 내 혈압이 치솟았다. 너 제정신이야? 아버님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정성으로 버티고 계신 거야. 윤서는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정성? 세상에 정성으로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돈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니까요. 그때 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살짝 눌렀다. 괜찮다, 난 오래 살지 못해도 돼. 하지만 윤서가 정말 그런 아이였는지 그게 더 아프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여자가 잘못된 거지.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며칠 뒤 변호사 정 변호십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따님, 혹시 박영수 어르신 상태가 괜찮으신가요? 유언장 관련해서 어르신이 제게 남기신 서류를 곧 열람해야 합니다. 유언장이요? 네, 어르신이 가족들이 서로 진심을 보이지 않을 때 그걸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유언장을 남기신 거지? 혹시 윤서가 크게 충격받을 내용은 아닐까? 며느리 윤서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뒤에서 나를 압박했다. 시댁 재산이 얼마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어차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 드는 건데요? 그녀의 태도는 점점 선을 넘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윤서야, 내가 그렇게 돈만 밝히다간 아버지의 진짜 유언을 보고 큰 코 다칠 거다. 그날 밤,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유언장에 모든 걸 적어놨다. 내 진짜 마음과 너희를 향한 마지막 경고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윤서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누가 내 진짜 가족인지. 며칠 뒤 병실 앞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검은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따님, 어르신의 요청에 따라 일부 유언장을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뒤 윤서가 병실로 들어왔다. 내가 병실 앞에서 그녀를 막아섰다. 윤서야, 변호사님이 오셨다. 아버님의 유언장 일부를 오늘 확인할 거야. 윤서는 비웃듯 말했다. 유언장이요? 그런 거 봐서 뭐해요. 아버님 재산이 뭐 얼마나 된다고. 정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다. 재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유언장을 통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윤서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가장 소중한 사람? 정 변호사는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미리 받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어르신이 직접 남긴 음성 메시지도 있습니다. 먼저 편지 내용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나는 병든 몸으로도 하루하루를 버틴 이유가 있다. 가족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진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윤서가 비웃으며 중간에 끼어들었다. 아버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신다고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나는 매서운 눈으로 윤서를 노려봤다. 윤서야, 잠자코 있어.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일 수 있어. 정 변호사가 다시 읽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나를 진심으로 지켜준 사람에게 모든 걸 남기겠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더라도 나를 마음으로 돌봐준 이에게 말이다. 윤서의 얼굴이 벌개졌다. 뭐요? 그럼 며느리인 저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윤서야, 지금 내가 한 말이 다 증거로 남아.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남겼는지 모르겠어? 윤서는 나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당신이 다 가져가겠단 거죠? 시댁 재산이든 뭐든 전부 다?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야.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왜 돈만 이야기하니? 그 순간 정 변호사가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음성 메시지 재생. 아버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윤서야,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려 했지만 너는 단 한 번도 내게 가족의 마음을 주지 않았다. 내가 돈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남은 생에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윤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님, 그게 진심이세요? 나는 울컥하며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만 믿으세요. 이 집은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감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유언장이 모든 걸 정리해 줄 거다. 그러니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윤서는 씩 웃었다. 좋아요. 그럼 끝까지 두고 볼게요. 유언장 내용이 당신 입맛대로 될지. 그리고 그녀는 병실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정 변호사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따님, 어르신이 말하길 가족들이 더 심하게 다툴 때 전체 유언장을 열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윤서가 뭐라 해도 아버지의 진심은 끝까지 지켜낼 거야. 윤서가 병실에 들어서면서 차갑게 웃으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신우님, 요즘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세요? 카드값도 밀린다던데요. 그녀의 말투는 콕콕 사람 가슴을 찌르는 가시 같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윤서야, 아버님 병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신경 끄고 내일이나 잘 챙겨. 그러다 본인 허리만 휩니다. 그 돈 다 쓸데없는 거예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시잖아요. 그 말에 내 귀가 의심스러웠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옅게 들려오는 병실에서 그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윤서를 보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윤서야, 제발 그 입 닫아라. 아버님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냐? 윤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비아냥거렸다.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우님은 왜 그렇게 감성적으로만 살아요? 돈 없으면 결국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눈을 힘겹게 떴다. 윤서야, 내가 정말 내 며느리 맞냐? 그 목소리에 윤서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말했다. 아버님, 전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원비로 빚만 쌓는다고 나아질 게 있나요? 나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윤서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지금 그 말 다시 해봐. 아버님이 돈으로만 평가되는 분이야? 아니라고요? 그럼 뭐로 평가돼요? 저는 솔직해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힘겹게 중얼거렸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야말로 우리 가족의 기둥이에요. 저 여자가 잘못된 거지.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정 변호사가 병실로 찾아왔다. 그는 작은 가방을 내려놓고 차분히 말했다. 따님, 어르신께서 미리 준비하신 유언장과 비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특정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통과해야만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조건이라니요? 정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가족 중 누가 진심으로 어르신을 지켰는지 그분 스스로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산은 전부 기부됩니다. 그 말을 윤서가 우연히 들었다. 문틈에 서 있던 그녀가 섬뜩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조건? 웃기네요. 그 조건도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다. 돈으로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어르신이 직접 정한 방식이 있으니까요. 윤서의 눈빛이 살벌하게 번뜩였다. 두고 봐요. 어떻게든 제 몫은 챙길 테니까. 윤서가 나가자 병실은 잠시 고요해졌다.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내가 떠나면 유언장이 진실을 보여줄 거다. 너만 끝까지 믿어라. 나는 눈물이 고여 답했다. 아버지, 저 여자가 뭐라 해도 아버지 뜻은 절대로 지킬게요. 윤서는 아버지가 남긴 경고, 영상 이후로 더 날카로워졌다. 병실의 얼굴을 잘 비추지 않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정 변호사를 찾아가려 했다. 변호사님, 아버님 유언장에 혹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윤서가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 변호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유언장은 이미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손댈 수 없습니다. 공증이라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거네요? 윤서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짜증을 냈다. 나는 그 대화를 병실 문 앞에서 듣고 있었다. 그 순간 혈압이 치솟아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윤서야,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아버님 유언장을 바꾸려고? 윤서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냥 확인해 본 거잖아요. 아버님 재산이 남으면 결국 우리 몫 아니에요? 너 정말 끝까지 돈밖에 안 보이니?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때 정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어르신이 남기신 유언장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모르면 아무리 재산을 노려도 한 푼도 못 받을 겁니다. 윤서가 눈을 번쩍이며 물었다. 조건이요? 그게 뭔데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아꼈다. 때가 되면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며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나는 오싹한 기운을 느꼈다. 저 여자가 뭔가 또 저지를 것 같다. 그날 밤, 정 변호사는 나를 따로 불렀다. 따님, 사실 어르신께서 유언장 외에 비밀 계좌를 남기셨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찾을 수 있습니다. 비밀 계좌요? 그게 무슨 조건입니까? 그건 오직 어르신의 음성 메시지로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마 윤서 씨는 그걸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다음 날, 윤서는 병실에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내 앞에 앉자마자 말했다. 이제 아버님 재산을 저랑 나눠서 관리하는 게 어때요? 어차피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웃기지 마.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왜 너 마음대로 정하니? 내가 차갑게 말하자 윤서는 비웃으며 중얼거렸다. 결국 돈 때문에 이렇게 난리잖아요. 가족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나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윤서야, 그 입 닫아라. 아버님 앞에서 그런 말을 또 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침대 위에서 이 모든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윤서야, 내 재산을 내가 노린다면 그날 너는 내 유언장에서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내 마음을 시험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도 윤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웃었다. 유언장 그렇게 말해도 결국 돈은 남아요. 그럼 어떻게든 제 몫이 될 겁니다. 정 변호사가 그 자리에 있던 윤서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윤서 씨, 지금 그 말은 그대로 기록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들으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윤서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핸드폰을 꽉 쥔 채 병실을 뛰쳐나갔다.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유언장을 바로 열게 될 거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여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버지 뜻은 끝까지 지킬게요. 깊은 밤 병원은 적막했다. 아버지가 진통제에 잠든 사이 병실 문이 살짝 열렸다. 낯익은 발자국 소리에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떴다. 윤서였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서랍장을 뒤적이고 있었다. 윤서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불쑥 일어나 묻자 윤서는 움찔하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 그냥 아버님께 필요한 게 있나 찾아보는 중이에요. 필요한 게 아니라 유언장 찾는 거 아니야? 내 목소리가 낮지만 날카로웠다. 윤서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고개를 돌렸다. 유언장이라뇨. 제가 그걸 왜 찾아요? 나는 그녀 앞에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다. 너 아까부터 변호사님 자료만 노리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솔직히 말해. 지금 유언장 조작할 생각이지? 윤서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래요. 찾고 싶네요. 왜냐면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을 저만큼 챙길 권리가 있으니까요. 권리? 가족을 돈으로만 보는데 무슨 권리가 있다는 거야? 내 말에 윤서가 비웃으며 말했다. 신우님은 늘 감정적으로만 행동하죠. 돈이 없으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요. 저라도 챙겨야죠.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정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침묵 속에 윤서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윤서 씨, 혹시 서랍을 뒤지는 이유가 뭔가요? 윤서가 당황한 듯 손을 떨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약 봉투 찾으려고. 정 변호사는 날카롭게 말했다. 유언장은 제 손에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누군가의 손을 타지 않을 겁니다.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윤서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곧 다시 뻔뻔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뭐, 괜히 확인한 것뿐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병실을 나가려 했지만 내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윤서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이러다 아버님이 너를 완전히 내칠 거야. 내치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 살기를 찾을 뿐이니까요. 그녀가 손을 뿌리치고 나가자 병실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 변호사는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따님, 어르신께서 남긴 유언장에는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죠. 시험이요? 네.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됩니다. 어르신이 직접 세운 조건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 쪽을 바라보았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고요했지만 그 표정은 무언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단단했다. 아버지 윤서가 더는 아버지를 모욕하지 못하게 제가 지킬게요. 그날 밤 나는 병실 의자에 앉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윤서의 얼굴에서 느껴진 탐욕과 집착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이다. 저 여자가 분명 또 무슨 짓을 할 거야. 하지만 끝까지 막아내고 아버지 뜻을 지켜야 해. 병실 바깥에서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변호사님, 잠깐 얘기 좀 해요. 윤서였다. 그녀는 정 변호사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다. 나는 문틈으로 그녀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변호사님, 돈이 필요하신 거 아닙니까? 유언장 내용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윤서가 꺼낸 건 얇은 봉투였다. 안에는 수십만 원짜리 지폐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정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윤서 씨, 지금 저를 매수하려는 겁니까? 매수라뇨. 그냥 감사 인사죠. 대신 유언장에서 제 이름만 조금 더 유리하게 써주시면 좋잖아요? 그 순간 정 변호사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저는 그런 짓을 할 생각도 이유도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남기신 뜻을 훼손하는 순간 제 직업을 잃는다는 걸 아십니까? 윤서는 피식 웃었다. 변호사님도 인간인데 돈 앞에서 못 이기는 거 다 알죠. 이 정도면 충분할 텐데요. 정 변호사는 봉투를 윤서에게 그대로 돌려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돈은 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윤서 씨가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유언장 내용은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어르신이 이미 가족의 행동을 세밀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뜻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문을 열고 나서며 윤서를 노려봤다. 윤서야, 내가 그 정도로 돈에 눈이 멀었어? 변호사님까지 매수하려고? 윤서는 당황의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확인 차원에서. 정 변호사는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따님,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병실 안에서 기침을 하며 깨어났다. 무슨 소란이냐? 나는 서둘러 들어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윤서가 변호사님과 잠깐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윤서를 천천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윤서야, 아직도 그 돈 생각뿐이냐? 윤서는 눈을 피하며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듯했다. 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꺼내 조용히 말했다. 이쯤에서 유언장 속 한 가지 힌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가장 마지막까지 병실을 지킨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남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윤서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뭐라고요?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 네, 단 하루, 단 한순간도 거짓없는 마음으로 어르신을 돌본 사람입니다. 그게 어르신의 기준입니다. 윤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그게 신우님이라는 거잖아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죠. 윤서는 분노로 손을 떨며 병실을 나갔다.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윤서가 뭐라 해도 저는 끝까지 여기 있을게요.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내 자랑이다.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다오. 윤서의 서늘한 미소로 병실 문을 나선 그녀는 곧장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오빠, 나 윤서야. 병원에 좀 와줄래? 신우님이 나한테 손찌검까지 했어. 나 더는 못 참겠어. 그 목소리는 억울한 척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동안 윤서를 너무 잘 알아서 그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라는 걸 직감했다. 저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잠시 후 윤서의 친오빠와 그의 친구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험악한 얼굴로 병실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우리 동생 괴롭히는 사람 누구야? 여기가 시댁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나는 참지 못하고 병실 문을 열고 나갔다. 여기서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버님이 아프셔서 쉬셔야 합니다. 윤서가 내 뒤에서 가증스럽게 말했다. 봐요, 오빠, 저 사람이 날 매일 못 살게 굴어요. 변호사님까지 제 편 안 들어주시고. 정 변호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이 문제는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유 원장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서의 오빠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법? 우린 몰라요. 그런 거. 우리 동생이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무시를 해? 아버님을 돈으로만 보는 게 무시지 뭐야. 윤서야, 내가 정말 인간이냐? 윤서가 얼굴을 붉히며 내게 다가왔다. 당신이 뭔데 날 가르쳐. 내가 이 집에서 며느리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내 목 챙기겠다는데 왜 난리를 쳐? 그건 챙기는 게 아니라 탐욕이야. 그때 병실 안에서 들리던 미약한 목소리가 모두를 멈추게 했다. 그만들 해라. 다 들린다. 아버지가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윤서야, 내 진짜 모습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내 곁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있었던 적이 있느냐? 윤서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굳었다. 전 그냥 현실적인 말을 했을 뿐이에요. 정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다. 어르신, 이 상황은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 원장 공개 때 이 영상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윤서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영상. 뭐가 녹화돼요? 정 변호사가 노트북을 보여주었다. 저희는 병실에 CCTV와 녹음기를 설치해 모든 상황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르신 뜻을 훼손하는 자는 모두 스스로 드러날 겁니다. 윤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순간 뭔가 생각난 듯 나를 노려보았다. 좋아요. 그럼 두고 봐요. 유 원장 열릴 때 누가 웃는지. 그녀가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갔고 복도는 정막에 잠겼다. 나는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해도 걱정 마세요. 저와 변호사님이 끝까지 지킬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말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다. 유 원장 속 마지막 메시지를 꼭 확인해라. 정 변호사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따님, 사실 유 원장 안에는 한 가지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지난 과거와 누구를 마지막으로 믿는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큰 결심을 느꼈다. 그날이 오면 우리 가족 중 누가 무너질지 이제 머지않았구나. 유 원장 공개일이 가까워오자 윤서의 눈빛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는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나를 흘겨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신우님, 유 원장 공개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윤서야, 너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무슨 짓이요? 전 제 권리를 찾는 거죠. 그녀는 병실 밖으로 나가더니 휴대폰을 붙잡고 분주하게 전화를 돌렸다.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어디였지? 공개일을 늦출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속삭이는 그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들려왔다.
나는 그녀를 따라 나가 단호히 말했다. 윤서야, 제발 그만해. 아버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 너 그렇게까지 욕심내다 망가질 거야. 윤서는 차갑게 웃었다. 망가지는 건 신우님일 수도 있어요. 그 유원장이 제 생각보다 별 내용 없을 수도 있거든요. 며칠 후, 유원장 공개를 위해 아버지의 병실에 정 변호사가 다시 들어왔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오늘은 어르신의 요청에 따라 유언장을 일부 공개하겠습니다. 윤서는 팔짱을 끼고 앉아 비웃듯 말했다. 얼른 읽어보죠. 뭐 대단한 거라도 나오려나? 나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아버지 곁에 앉았다. 정 변호사가 봉투를 열자 안에서 한 장의 편지가 나왔다. 박영수 어르신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유언장의 첫 문장입니다. 그는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내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다. 혈연보다 진심을 믿고 진심을 가진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윤서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뭐라고요? 진심을 가진 자. 그게 신우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다. 지금까지 어르신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킨 건 따님뿐이었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말도 안 돼. 며느리인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다. 윤서야, 넌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처럼 대하지 않았다. 돈, 재산, 계산만 하고 내 눈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느냐? 윤서는 손을 덜덜 떨며 변명했다. 저는 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현실이라며? 그 현실이 널 탐욕으로 가득 채웠구나. 정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여기 어르신의 음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녹음기를 켜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전 재산은 오직 날 진심으로 지킨 사람에게 간다. 만약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은 기부한다. 윤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기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남편 몫은요? 아버지는 눈을 똑바로 뜨며 말했다. 너희 남편도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너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윤서의 얼굴은 분노로 뒤틀렸다. 좋아요. 그럼 끝까지 가보죠. 전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아버지 옆에서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드러났어요. 윤서가 무슨 짓을 해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그날 진짜 얼굴이 다 드러날 거다. 유언장 최종 공개일 아침, 병실의 공기는 묘하게 싸늘했다. 아버지는 침대 위에서 눈을 감은 채 아무 말이 없었고, 윤서는 옆에서 분주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수상한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 오늘은 확실히 뒤집어야 해. 그 여자가 유리하게 가져가면 안 돼. 윤서가 속삭이듯 말하며 눈치를 살피는 걸 보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지? 정 변호사가 도착했다. 그는 오늘이 마지막 날임을 알리는 듯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어르신이 남긴 유언의 전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윤서는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렸다. 유언장이 뭘 대단하게 바뀐다고 그래요? 어차피 제 남편이 장남인데 다 받을 거잖아요. 정 변호사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건 오늘 내용이 모두 공개된 후에 판단하세요. 어르신의 뜻은 혈연보다 마음에 있습니다. 윤서가 입술을 깨물며 내 쪽을 흘겨보았다. 신우님, 오늘 잘하셔야겠네요. 아니면 헛고생한 거 될 테니까. 윤서야, 오늘은 내가 말할 자리가 아니야. 아버님의 뜻을 존중해라.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병실 안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정 변호사가 큰 봉투를 꺼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유언장을 펼쳐 읽었다. 나는 박영수, 내 삶의 마지막 순간,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자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 피보다 진심을 믿는다. 순간 윤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편파적이에요. 며느리인 저를 왜 무시하세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요. 아버지는 눈을 뜨고 윤서를 향해 깊게 숨을 내쉬었다. 윤서야, 너는 한 번이라도 나를 아버지로서 존중한 적이 있느냐? 내 눈에는 늘 돈과 재산만 보였다. 윤서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저는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정 변호사가 다시 유언장을 읽었다. 만약 진심이 없는 가족이 재산을 노린다면 내 전 재산은 사회에 기부된다. 단, 나를 진심으로 지켜준 단 한 사람에게는 비밀 계좌가 열릴 것이다. 윤서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비밀 계좌? 그게 뭐예요? 정 변호사는 작은 USB를 꺼내 보였다. 이 안에 어르신의 비밀 계좌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윤서는 그 USB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그거 내놔요. 제 권리를 빼앗으려는 거 다 알아요. 내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다. 윤서야, 그 손 치워. 아버지의 뜻을 더럽히지 마. 신우님이 뭔데 날 막아요? 이 집안 재산은 제 남편 거예요. 내 남편이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너처럼 아버지를 무시한 사람한텐 한 푼도 안 남겨. 아버지가 힘겹게 일어나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비밀 계좌는 내가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이다. 그 돈은 내 곁을 지킨 사람에게만 줄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딸이다. 이 아이는 돈 한 푼 바라지 않고 날 지켜줬다. 윤서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다. 뭐라고요? 며느리인 저는요? 너는 나를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돈줄로만 봤다. 그게 내가 실패한 이유다. 정 변호사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어르신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내가 떠나면 이 계좌의 모든 금액은 딸에게 간다. 만약 윤서가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완전히 배제하라. 윤서가 눈물을 터뜨렸다. 이건 불공평해요. 전 가족인데 왜 저만 빼요? 아버지는 담담히 말했다. 가족이란 이름만으로 진심이 증명되지 않는다. 넌 그걸 끝내 몰랐다. 윤서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다. 전 그저 조금 더 잘 살고 싶었던 건데.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야, 잘 사는 건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아버님이 원한 건 진심이야. 정 변호사가 유언장 서명을 마무리하며 말했다. 오늘부로 어르신의 뜻이 확정됩니다. 모든 재산은 따님께, 일부는 기부로 넘어갑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다.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수고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나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다. 아버지,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언장이 공개된 지 이틀 후 병실 앞은 다시 시끄러워졌다. 윤서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매서웠다. 이건 인정 못해요. 신우님이 아버님을 조종해서 유언장을 바꾼 거죠? 윤서야, 무슨 소리야? 아버님 뜻을 내가 왜곡하지 마. 왜곡, 웃기지 마요. 그 영상도 조작한 거 아니에요? 정 변호사가 차분히 나섰다. 윤서 씨, 모든 유언장은 법적으로 공증되었고 영상도 증인 입회하에 기록되었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윤서는 비아냥거렸다. 그럼 소송 걸죠. 변호사님이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두고 봐요.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윤서를 바라봤다. 윤서야,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할 거야? 지금 아버님이 어떤 상태인지 못 봐? 상태요? 저한텐 제 미래가 더 중요해요. 그녀의 뻔뻔한 말에 나는 한순간 말을 잃었다. 윤서는 남편을 설득해 소송장을 준비했다. 그러나 남편조차 갈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윤서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분명히 뜻을 밝혔는데 왜 소송까지? 당신은 왜 이렇게 신우님 편만 들어? 우리도 받아야 할 몫이 있다고. 남편의 표정은 갈수록 굳어갔다. 아버지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다 더 큰일 난다. 윤서의 불만은 점점 폭발했다. 그녀는 친정 식구들까지 끌어들여 병실 앞에서 소동을 벌였다. 우리 동생 권리를 뺏는 거 가만 안 둘 거야. 윤서의 오빠가 소리쳤다. 병실 안에 있던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가족이냐? 내 마지막 날에 이런 꼴을 보다니? 정 변호사가 조용히 나를 불렀다. 따님, 사실 어르신이 남긴 유언에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두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가족의 본심이 더 드러났을 때 공개하라 하셨습니다. 나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두 번째 영상이요? 거기엔 뭐가 있죠? 그 영상 속엔 어르신의 과거 비밀과 진짜 상속자가 누구인지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병실에서 손짓을 했다. 정 변호사, 이제 마지막 영상을 틀어라.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 윤서가 비웃듯 말했다. 마지막 영상? 그게 뭔데요? 이번에도 신우님 좋은 얘기만 나오겠죠? 정 변호사가 USB를 꽂았다. 화면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할 준비를 끝냈다는 뜻이다. 내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믿었던 사람에게 주고 싶다. 그 사람은 내 딸뿐 아니라 내 아내가 남기고 간 약속을 지킨 이이기도 하다. 윤서의 눈이 커졌다. 아내가 남긴 약속? 아버지가 직접 말을 이었다. 내 아내, 너희 시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다. 진심으로 남편을 돌보는 며느리에게는 일부를 맡기라고. 하지만 윤서, 넌 그 자격을 잃었다. 윤서는 충격을 받은 듯 입술을 깨물었다. 전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노력이란 건 마음이 따라야 한다. 내 눈엔 늘 돈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말하마. 이 돈은 진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간다. 정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 서류는 어르신이 준비한 추가 상속안입니다. 어르신의 뜻에 따라 따님에게 재산 80%, 나머지 20%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단에 기부됩니다. 윤서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전 가족이에요. 왜 저를 배제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탐욕을 부린 건 너야. 아버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제 알겠지? 윤서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송해도 이길 수 없겠죠? 정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어르신 뜻을 뒷받침합니다. 윤서의 얼굴은 절망으로 굳어졌다.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진작 무너졌을 거다. 고맙다. 나는 눈물이 고여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킬게요. 유언장 최종 공개 후 윤서의 얼굴은 초췌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다. 병실 문 앞에 서 있던 그녀는 끝까지 내게 대들었다. 신우님, 좋으시겠어요. 다 가져갔으니까.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윤서야, 아버님이 내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몰랐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노력했다고요. 근데 왜 저만 미워하세요? 내가 돈 얘기만 했잖아. 아버님은 마음으로 가족을 보고 싶어 했어. 윤서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더니 병실을 나갔다. 그 뒷모습이 마치 패배자가 된 아이 같았지만 내 안에 쌓인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끝까지 진심을 보였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날 밤 아버지는 나를 조용히 불렀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정 변호사에게 전해줄 편지가 있다. 그 안에 내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다. 나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 아직 아버지랑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내가 내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 충분하다. 며칠 뒤 아버지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다. 윤서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그러나 그 울음에서 미안함보다는 억울함이 더 크게 묻어났다. 이게 다 신우님 때문이야.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윤서야, 내가 진심으로 아버님께 사과했다면 지금 이 순간 후회가 덜했을 거야. 정 변호사가 장례식 마지막 날 조용히 나를 불렀다. 어르신이 남긴 편지를 지금 열람할 수 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아버지의 정갈한 글씨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진심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윤서야, 너도 가족으로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다. 하지만 너는 진심보다는 돈을 먼저 봤다. 나는 내가 이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바란다. 돈은 없어도 마음만은 남는다. 마지막으로, 내 딸아, 너는 내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의 글씨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장례가 끝난 후 윤서가 내 앞에 와 섰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신우님, 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늦은 것 같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늦지 않았어. 아버님이 바란 건 내가 변하는 거였으니까. 앞으로라도 변하면 돼.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건 아버님께 사과하면서 시작해야 해. 윤서는 흐느끼며 조용히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죄송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 순간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용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정 변호사가 내 옆에서 속삭였다.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바란 건 이거였을 겁니다. 가족이 진심을 배우는 것. 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이제야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영원히 기억할게요. 윤서는 날선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니 유언장 무효 소송이 가능하대요. 신우님, 이번엔 제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녀는 병실 문 앞에서 서류 뭉치를 흔들며 나를 노려봤다. 나는 침대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단호하게 말했다. 윤서야, 아직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아버님 뜻을 왜곡하면 내 남편도 더 이상 널 두둔하지 않을 거야. 윤서는 피식 웃었다. 제 남편이요?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 제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윤서의 남편이자 내 남동생 민석사십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굳어 있었다. 윤서야, 그 입 다물어. 언제까지 아버님을 괴롭힐 거야? 뭐? 당신까지 왜 이래? 우리가 당연히 받을 몫을 챙기자는 게 뭐가 잘못이야? 민석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뭐? 내가 아버지를 돈으로만 보니까 잘못인 거야. 지금 소송 얘기 꺼낸 것도 다 내 욕심이잖아. 윤서는 발끈하며 소리쳤다. 욕심? 그럼 당신은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어? 이왕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야 하잖아. 난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싶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너 진짜 이렇게까지 나를 실망시키고 싶어? 민석의 얼굴에 실망감이 짙게 드리워졌다. 그날 밤, 윤서는 화가 나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 그러나 그가 떠난 뒤 민석은 병실에서 울음을 삼켰다. 누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윤서는 이렇게 변했을까? 나는 민석의 어깨를 다독였다. 민석아,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윤서가 탐욕에 눈이 멀었을 뿐이야. 아버님은 너를 누구보다 믿고 계셔. 아버지는 힘겹게 몸을 돌려 민석을 바라봤다. 민석아, 내가 옆에 있어줘서 든든하다. 윤서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사람 마음이란 언젠가 변할 수 있으니까.
그 말에 민석의 눈이 젖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윤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며칠 후, 윤서는 변호사와 함께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손엔 법원에 제출할 준비가 끝난 소송 서류가 들려 있었다. 이제 유언장 무효 소송 들어갑니다. 신우님, 준비하세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윤서야,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행복이요? 적어도 당신보다 훨씬 잘 살겠죠. 그녀의 차가운 말에 민석이 벌떡 일어났다. 윤서, 넌 이제 나랑 끝이야. 아버님 모욕하고 집안 망신 주고 나 더는 못 참아. 뭐라고?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이혼이라도 해서 아버님 지킬 거야. 윤서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끝까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남긴 두 번째 유언 영상은 모든 진실을 보여줄 겁니다. 조만간 공개할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바로 소송 접수할 거예요. 신우님, 변호사 준비나 잘하세요. 그녀는 서류를 툭 던지듯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민석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윤서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버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런 걸 준비해? 윤서는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다. 아버님이 남긴 재산을 지키려는 게 왜 잘못이에요? 어차피 제 남편이 장남인데 다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석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너 지금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정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윤서 씨, 오늘 이 자리에서 어르신의 두 번째 유언 영상을 일부 공개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소송을 계속할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윤서가 비웃듯 말했다. 두 번째 영상? 이번엔 또 무슨 얘기 하시려나 궁금하네요. 정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다. 화면에 병원 침대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나를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내 재산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나누겠다. 민서가, 내 아내 윤서가 진심으로 나를 대한다면 내 몫을 기꺼이 내어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돈 외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끝까지 보았다. 윤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아버님이 저를 너무 오해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서야, 내가 나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돌봤다면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지. 내가 떠난 뒤 내 전 재산은 내 딸에게 간다. 그러나 그 일부는 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다시 나눠줄 수 있도록 조항을 남긴다. 윤서는 손을 덜덜 떨며 노트북 화면을 노려봤다. 진심으로 변한다면? 지금 무슨 뜻이에요? 정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다. 어르신은 법적으로 윤서 씨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의 변화를 확인하는 절차를 남겨두셨죠. 그 순간 영상의 다음 장면이 재생되었다. 내가 살아온 길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 나와 내 아내가 어렵게 모은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다. 그 돈엔 가족이 지켜야 할 의미가 있다. 만약 그 의미를 모른다면 돈은 독이 될 뿐이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 아직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는 건가? 윤서는 여전히 차갑게 웃었다. 말은 좋죠. 하지만 결국 재산 얘기잖아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때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윤서, 제발 그 입 닫아. 아버님 뜻을 더럽히는 건 그만해. 윤서는 눈길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이 영상은 다음번에 남은 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윤서 씨가 지금처럼 탐욕을 부린다면 그 몫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윤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내가 변하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윤서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늦지 않아. 윤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다. 다음 영상엔 내가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너희 어머니와 나의 마지막 약속이 담겨 있다. 윤서가 그걸 듣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겠지. 나는 눈물이 고여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그때까지 제가 아버님 곁을 지킬게요. 윤서는 두 번째 유언 영상의 일부를 본 후에도 여전히 탐욕을 버리지 못했다. 그녀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떻게든 그 유언장 무효화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이 장남인데 왜 다 빼앗기는 거예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윤서 씨, 이미 공증까지 완료된 유언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뒤집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어르신의 정신 상태가 명확히 기록돼 있어요. 윤서는 입술을 깨물며 의자 팔걸이를 쥐었다.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가만히는 못 있어. 그날 밤, 병실에서 나는 윤서가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원 간호사 한 명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며느리 되시는 분이 아버님 차트를 몰래 찍어가려 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려요. 나는 얼굴이 굳었다. 윤서가 이제는 아버님의 병세까지 이용하려고? 나는 바로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차트를 왜 가져가? 윤서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버님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면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대요. 미쳤어? 아버님은 정신이 온전하셔. 내가 그걸 모욕하는 거야? 모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신우님이 다 가져가게 두지 않을 거거든. 다음 날, 정 변호사가 노트북과 봉투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어르신께서 남긴 두 번째 유언 영상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윤서 씨가 어떤 행동을 하든 소용없을 겁니다. 윤서는 팔짱을 끼며 비웃었다. 보죠.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민석은 이미 지쳐 보였다. 윤서야,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이게 다 우리 가정을 더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윤서는 남편을 노려봤다. 엉망이라니? 오빠는 가난하게 살고 싶어. 난 안 그래. 노트북 화면이 켜지며 아버지의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 영상을 보는 너희는 아마 갈등으로 지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남긴 이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너희 어머니와 내가 젊었을 때 한 푼 두 푼 모아 여기까지 왔다. 그 돈에는 너희 어머니의 눈물과 희생이 묻어 있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윤서야, 내가 만약 이 돈을 탐욕으로만 본다면 그건 너희 어머니의 희생을 짓밟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한다면 내 딸에게 부탁해 일부를 너와 나누게 할 것이다. 윤서의 눈이 크게 떨렸다. 사과하라고요? 정 변호사가 조용히 덧붙였다. 어르신께서 남긴 조항입니다. 윤서 씨가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일부를 분할 상속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전 사과 못해요. 왜 제가 무릎 꿇어야 하죠? 민석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넌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리고 나도 더는 참지 않을 거야. 너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끝이다. 뭐라고?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래. 너 지금 탐욕 때문에 가정도 잃고 있는 거야.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끝내 자존심을 꺾지 않았다. 두고 봐. 내가 사과 안 해도 어떻게든 받을 방법은 있을 거야. 그녀가 문을 쾅 닫고 나가자 병실 안은 침묵으로 얼어붙었다. 정 변호사가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따님, 이제 윤서 씨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르신 뜻대로 100% 상속은 당신에게 갈 겁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전 아버지 뜻을 끝까지 지킬게요.
아버지는 눈을 감으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내가 내 자랑이다 하지만 윤서도 아직 젊다. 언젠가 깨닫길 바란다. 윤서는 더 이상 설득이 통하지 않았다. 난 포기 안 해요. 법으로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녀는 친정 식구들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원에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출했다. 병실로 소환장이 전달됐을 때 민석은 참담한 얼굴로 말했다. 윤서야, 이건 정말 선 넘은 거야. 아버님이 살아 계신데 무슨 무효 소송이야? 윤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버님이 제대로 판단 못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확인할 권리 있어요. 권리가 아니라 탐욕이야. 민석의 목소리가 터질 듯 커졌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정 변호사는 곧바로 병실로 찾아왔다. 어르신, 이런 상황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세 번째 유언 영상이 이런 사태를 대비해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일부를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눈을 뜨며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다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노트북 화면에 집중됐다. 화면 속에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떠난 뒤에도 내 뜻을 훼손하려는 자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는 유언장을 단순한 종이 쪼가리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건 내 삶의 마지막 기록이자 가족의 진심을 시험하는 약속이다. 윤서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시험이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나 화면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만약 내 유언을 무효화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 즉시 그 사람은 상속권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탐욕은 독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경고다. 윤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완전히 제외한다고요? 정 변호사가 곧장 말했다. 윤서 씨, 방금 그 말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르신의 뜻에 따라 모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윤서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다 신우님이 꾸민 일이잖아요. 아버님을 조종해서 저만 배제하려는 거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를 노려봤다. 윤서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버님이 내게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과야. 윤서는 눈을 피하며 소리쳤다. 왜 제가 사과해야 해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때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윤서야,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넌 가족도 남편도 모든 걸 잃게 돼. 난 이제 너와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아. 윤서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가 노트북의 다음 장면을 재생했다. 민서가, 내 아내가 진심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 상처만 남길 바엔 차라리 이 모든 걸 정리하거라. 민석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떴다. 민석아,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거라. 돈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의 평화다. 윤서는 결국 병실을 뛰쳐나갔다. 두고 봐요. 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떠난 뒤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다. 저 아이가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안타깝겠구나. 나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제가 끝까지 지켜낼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윤서는 변호사 옆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봤다. 신우님, 오늘은 끝장 보는 날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은 민석의 얼굴이 창백했다. 윤서야, 제발 그만해. 이 소송은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거야. 당신은 빠져. 난 오늘 끝까지 갈 거야. 윤서의 눈빛은 여전히 도끼 어린 집착으로 번들거렸다. 판사가 들어서자 방 안의 모든 소리가 가라앉았다. 박영수 씨의 유언장과 관련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셨다지요. 오늘은 양측의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 자리에서 어르신이 남긴 세 번째 유언 영상의 전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어르신의 의사와 유언의 정당성이 명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윤서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 영상의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조작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정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 영상은 공증인 입회하에 촬영되었으며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고 아버지의 얼굴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내가 남기는 이 마지막 영상은 혹시라도 내 뜻을 왜곡하려는 이가 있을 때 공개되도록 했다. 윤서야,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본다면 넌 끝까지 나를 돈으로만 본 거겠지. 하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진실을 밝히겠다. 모두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눈빛은 강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의 일부는 내 시어머니의 유산이다. 그녀는 떠나기 전 나에게 진심을 지킨 가족에게만 이 돈을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나는 그 뜻을 지키고자 한다. 만약 누군가 이 돈을 욕심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돈은 차라리 낯선 이들에게 기부하겠다. 윤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시어머니 유산? 민석도 놀라서 속삭였다. 어머니가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는 건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아버지의 영상은 이어졌다. 윤서야, 너는 내 며느리로서 내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손길을 내게 준 적이 없었다.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내가 병원비가 아깝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내 재산은 진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준다고. 법정 안이 술렁였다. 판사조차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다. 이 영상의 내용은 매우 명확합니다. 유언장의 유효성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겠군요. 윤서의 변호사는 얼굴이 굳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서 씨, 혹시 영상의 내용을 반박할 증거라도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윤서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구며 손을 움켜쥐었다. 저는 그냥 억울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정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덧붙였다. 재판장님, 어르신의 재산은 이미 일부 기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상속은 따님과 조건부 기부금으로 나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영수 씨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 유효하다. 소송은 기각한다. 그 순간 윤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 돼요. 이렇게 끝나면 전 아무것도 없잖아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윤서 씨, 유언장의 내용을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가족 명예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더 이상의 반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윤서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전 그냥 조금이라도 받고 싶었을 뿐인데. 민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윤서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도, 아버지도 다 상처받았어. 제발 이제 그만하자. 법정에서 나온 윤서는 한참 동안 주저앉아 울었다.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이었나? 나는 다가가 담담하게 말했다. 윤서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아버님께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게 남은 유산보다 더 큰 의미야. 윤서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사과할 수 있을까? 아버님은 늘 용서할 마음을 남겨두셨어. 법정에서 나온 다음 날, 병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아버지는 창가 쪽 침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민석은 침대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버지 윤서가 결국 소송을 졌습니다. 이제 그만 마음 편히 쉬셔야 해요. 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윤서 지금 어디 있느냐? 어제 밤새 친정에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구나.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윤서였다. 눈은 울음으로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 멈춰 서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님,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자 윤서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다. 아버님, 저 잘못했어요. 병원비 아깝다고 했던 거, 유언장 가지고 욕심부린 거 다 제가 미쳤던 거예요. 윤서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전 그냥 불안했어요. 돈이 없으면 남편도 가족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어요. 민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윤서야. 나는 윤서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서야 그 말이 나오네. 왜 이렇게 늦게 깨달은 거야? 윤서는 흐느끼며 말했다. 저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을 들어 윤서 쪽으로 내밀었다. 윤서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은 잃으면 끝이다. 너도 이제 그걸 알았겠지. 윤서는 손등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네, 이제서야 알아요. 아버님을 돈으로만 봤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정 변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어르신께서 남긴 마지막 편지를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나는 봉투를 열어 조심스럽게 읽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떠나면 이 편지가 너희에게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다투는 모습을 원치 않았다. 윤서야, 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내 딸에게 부탁해 내 몫을 일부 나눠주게 할 것이다. 민석아, 아버지를 대신해 가정을 지켜라. 그리고 내 딸아, 너는 평생 내 자랑이었다.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편지를 읽는 동안 병실 안은 눈물로 가득했다. 윤서는 고개를 떨군 채 계속 울고 있었다. 아버님, 전 진심으로 변할게요. 그게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민석이 윤서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윤서야. 아버님 뜻을 함께 지켜야지. 윤서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야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구나. 내가 떠나도 서로 잘 지켜라.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 절대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버지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됐다. 밤새 호흡기가 울리는 소리가 병실에 가득했고, 나는 그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석과 윤서도 조용히 곁을 지키고 있었다. 윤서는 여전히 눈이 부어 있었지만 그 표정은 예전의 날카로움이 아닌 깊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떴다. 내 딸 민서가, 윤서야. 목소리는 너무 작아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내가 떠나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가족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거다. 윤서가 흐느끼며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님, 죄송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아버지의 손이 미약하게 움직였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다면 그걸로 됐다. 그날 밤, 아버지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은 검은 한숨과 눈물로 가득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줄지어 인사를 하고 있었다. 윤서는 하얀 수의를 입은 아버지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아버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민석이 조용히 윤서 옆에 앉아 등을 다독였다. 우리 이제 아버지 뜻을 잘 지켜야 해. 정 변호사가 장례식 마지막 날 모두를 불러 모았다. 어르신께서 남긴 최종 유언 영상이 있습니다. 장례가 끝나기 전에 꼭 보여달라 하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으로 쏠렸다. 영상 속 아버지는 여전히 단단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살아온 길은 험했지만 내 곁에 가족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 이 돈은 나와 너희 어머니가 평생 모은 피와 땀이다. 이 돈을 두고 서로 미워한다면 난 그것을 원치 않는다. 서로를 지키는 데 쓰지 않는다면 차라리 모두 기부하겠다. 화면 속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윤서야,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넌 아마 이미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후회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다. 민석이와 함께 서로를 지키며 살아라. 내 딸아, 내가 내 곁에 있어준 시간들이 나를 버티게 했다. 고맙다. 영상이 끝나자 병실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윤서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나는 윤서의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아. 이제라도 아버님 뜻을 지키면 돼. 그게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일 거야. 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의 유산은 일부 기부로 처리되지만 남은 부분은 따님과 민석 씨 가족이 함께 관리하게 됩니다. 윤서 씨, 어르신은 끝까지 당신을 며느리로 인정하셨습니다. 진심을 보이기만 한다면 그 뜻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윤서가 눈물로 대답했다. 네, 절대 다시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버지가 계시던 자리가 텅 빈 것 같아 마음이 허전했다. 나는 아버지의 낡은 안경과 손때 묻은 시계를 보며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떠나셨네요. 그래도 약속드릴게요. 아버지 뜻을 지키며 살게요. 그날 저녁, 민석과 윤서가 내게 찾아왔다. 윤서는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손에는 떨리는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신우님,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읽어드려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는 편지를 꺼내며 울먹였다. 아버님, 이제야 알았어요. 그때 병원비가 아깝다고 말한 건 제 어리석음이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랑과 마음이란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민석이와 함께 더 따뜻한 가족을 만들게요. 제발 하늘에서라도 제 진심을 봐주세요. 그 말을 들으며 민석이 윤서의 손을 꼭 잡았다. 누나, 윤서가 정말 변했어요. 이제야 저도 조금 안심이 됩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도 그 모습을 보고 계실 거야. 며칠 후, 정 변호사가 마지막 정산 내역을 가져왔다. 어르신의 유산 중 일부는 고아원과 복지재단으로 기부가 진행됐습니다. 남은 금액은 따님과 민석 씨 가족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 돈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 이 돈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을게요. 아버지 뜻대로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윤서는 내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신우님, 전 이제 아버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윤서야, 가족이란 건 싸우고 오해해도 결국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거야.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뜻을 함께 지켜가자. 윤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영상 메시지를 다시 틀었다. 내 딸아, 민서가, 윤서야, 가족은 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위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마음만 잊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영상 속 아버지의 미소는 따뜻하고도 단단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 이제 정말 하나가 됐어요. 윤서는 아버지의 유산 중 일부를 직접 고아원에 기부했다. 이게 아버님의 진짜 뜻이었겠죠.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민석은 그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윤서야, 아버지도 저 웃음 보고 계실 거야.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젠 편히 쉬세요. 우리 가족 끝까지 지켜나갈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